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제 올해 2025 수능을 위한 마지막 강좌인 절대 파이널 현재 총평과 그 다음에 학습법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강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6월, 9월 평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영화 따지면 예고편.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능을 출제할 거니 학생들아 이렇게 공부를 해줘 라고 알려주는 건데, 현재 올해 6월, 9월 달에 그 특징이 뭐냐 했더니 문제에 대한 퀄리티는 똑같아요. 근데 6월 달에는 점수가 잘 안 나왔고 9월 달에는 이제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후에 절대 파이널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절대 파이널 강의를 통한다면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런 생각 같죠. 6월은 어렵다. 근데 9월은 쉬웠다.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절대 파이널 강의를 들어보시면 6월, 9월이 똑같았구나. 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짤막하게 총평해 준다면 올해 6월, 9월 모평은 똑같습니다. 해석 난이도가 예년과 다르게 매우 쉽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예전보다 매우 쉽게 나왔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증명 문제, 이 빈칸 추론 문제 올해 출제 안 되고 있고요. 도형 문제 또한 마찬가지지만 상학함수의 도형 문제도 매우 쉽게 출제해서 학생들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형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주며, 또한 선택 영역에 관련된 수열의 극한에 있는 현재 닮은비 이용하는 수열의 극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학함수 극한 도형 문제도 매우 쉽게 출제해서 도형 때문에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올해 출제의 방침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예상할 때는 그것 또한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9월달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제 뭐 하겠다? 점수를 좀 깎아야겠다 하면은 다시 예전 트렌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도 도형 문제는 매우 쉽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크게 방침을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6월과 9월 둘 다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증명 문제, 빈칸 추론, 그렇죠? 두 번째는 기억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는 올해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꼭 거기까지도 신경 써서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형 문제는 예년보다 좀 쉽게 나오니까 그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도형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매핑에 맞춰서 도형을 관찰하고 문제 접근하는 습관은 꼭 갖춰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석 난이도 매우 쉬웠어요. 그러면 똑같다. 6월과 9월의 문제 성향이 너무나 똑같이 냈어요. 왜냐면 보통 A를 내면 9월달에 A 여집합을 내야 되는데 6월과 9월은 똑같은 소재에 똑같은 설정을 출제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점수를 좀 많이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연산이었어요. 식 정리하는 과정이 6월 달에는 조금 식을 복잡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시간을 좀 갉아먹겠다라는 게 출제 의도였어요. 아니나 달라 그러고 났더니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연산을 내가 너무 어렵게 냈나? 그래서 6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은 매우 단순하게 출제했어요. 그때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통은 1등급이 96점, 그 다음에 미적은 92점. 너무나도 높은 점수야. 한두 개만 틀려야 돼 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살 떨리는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올해는 실력 테스트가 아니고 철저하게 실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무 높아진 이 점수를 다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킬러 문제 한두 개 정도는 더 올라오겠다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나오던 22번에 관련된 수투 문제가 지금은 21번으로 맞고 거꾸로 점화식 15번에 들어갈 문제가 지금 현재 22번에 와 있습니다. 학생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올해도 21번, 22번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 선택 영역 30번 문제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21번과 22번, 30번 요 세 문제 정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시간 확보할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연산의 복잡함과 단순함, 그에 따른 것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전망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역시 난이도는 똑같이 쉽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기본 틀을 크게 바꿀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난이도는 이렇게 조절하자. 대신에 연산 난이도는 다시 6월 모평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할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 부족 현상을 통해서 실수가 유발되도록 만드는 게 올해 수능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진 않지만 시간 부족이 생기면 사람이 허둥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허둥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연산일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풀어보면 너무 쉬웠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항상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속상한 학생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다?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점수는 올리는데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걸 가지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잠시 후에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유난히 선택 영역 문제 중에 30번 하나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30번의 문제는 경우의 수나 확률이 나올 거야. 그때 선택 영역이 확률을 통계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선 상황 정리니까 앞에서 설정을 꼼꼼하게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뒤에 식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심플해지는데 앞에 상황 정리를 느슨하게 하거나 대충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 정리를 꼼꼼하게 하다가 다시 식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식정리가 매끈하게 안 넘어간다면 그때는 앞에 있는 그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가장 끝판왕은 수용도니까 모든 내용을 가급적이면 다 쓰면서 하나하나 관철해 주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해석 강의 해드리겠지만 6월, 9월 목표 봤을 때 확률과 통계는 바로 그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은 마찬가지지만 연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는 다항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수로그나 상학함수까지 포함된 상태 연산되기 때문에 분명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연산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때까지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기본 연산을 꼭 충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연산이 충분히만 된다면 여러분들 30번 문제 매우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올해는 해석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고 연산의 양이 길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아마 30번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025 수능 학습법은 어떻게 할 거냐?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냐면 점수는 올려야 되고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방법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은 짧게 점수 상승, 즉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산하는 식정리는 늘리셔야 돼요. 연산을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암산, 준식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산의 식정리는 모든 생각을 다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산하는 시간을 보통 내가 3줄 썼어 하면 한 7줄 쓴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줄일 거냐? 바로 생각하는 시간.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1초 만에 어떻게 해야겠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유형의 맵과 함수 특강을 반드시 외우십시오.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원수도 선택 과목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압축해서 문제 풀이법을 알려줄 텐데 그 유형의 맵을 전부 다 외우시고 문제를 볼 때마다 쉬운 2, 3, 4점, 준킬러마다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보통 2, 3, 4점은 한 문제당 주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고 준킬러나 킬러는 한 문제당 주제가 2, 3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문장을 짧게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그 다음 내려가고 정리, 그 다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올해 킬러는 매우 쉽게 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생각하는 시간을 1초로 줄이시고요. 대신 연산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수업 내용에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천천히 문제를 2번 이상 읽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의 주제는 뭐니까 나는 어떻게 풀겠다. 그걸 알려주는 게 유형의 맵과 함수 특강. 무조건 외워서 적용하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연산하는 시간을 늘리는데 2, 3, 3짜리 총 22문제가 나올 텐데 이 22문제를 푸는데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 안에 끝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이 나갈 때 아주 꼼꼼하게 잘 쓰면서 쉬운 22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하면은 적어도 80분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20분에서 25분 안에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 75분, 80분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남은 8문제 킬러, 준킬러에다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킬러, 준킬러의 특성은 문제를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문제 지문이 길고요. 그 안에 있는 수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에 쭉 봤을 때 이게 이런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빨리 한 발 빼시고 문장을 짧게 끊으면서 각각을 정리 후 내려가고 정리 후 내려가는 이런 문제 풀이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문제마다 쉼표가 있고요. 마침표가 있어요. 그때마다 문장을 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장, 정리, 그 다음 문장 하고 따라가시면 최단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에 포괄적인 풀이가 아니고 킬러 중 킬러는 주제가 두세 개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을 정리 후 다음, 정리 후 다음 이런 습관으로 문장, 영어로 따지면 중문이나 장문을 처음 공부할 때 단문, 문단 끊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다음 문장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올해는 킬러 중 킬러가 특별하게 심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심화 개념 없어도 풀 수 있도록 구성해 놨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에서 심리로 쫓기면 안 됩니다. 시간의 압박에 쫓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 시간의 확보는 문제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절대 파이널 모든 강의에서 각각의 단원당, 소단원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니까 너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 그걸 정확하게 외우시고 선생님 문제풀이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모의고사 또는 킬러 앤 준킬러 또는 BTB 문제를 풀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쌓으시고 시간 파악을 꼭 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2025 수능에서는 반드시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말했던 걸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선생님의 수학 1 강의, 그 수투 선택 영역까지 순차적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